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위험을 이유로 지난 2년간 시행해온 불법 입국자 즉시 추방 정책을 5월 말 폐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으로 입국하는 여행객들의 자가격리가 전격 면제됩니다. 한국질병관리청은 격리 면제 제외국가 지정을 모두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줄고 있지만 스텔스 오미크론 신규 감염이 늘어나고 있다며 안심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코로나 사태에 지급됐던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경기부양금을 지급받지 못한 주민은 올해 세금 보고 때 신고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월 $1,000씩 지급되는 기본소득보장 프로그램 신청 접수가 시작된 가운데 한인들의 신청과 문의가 몰리고 있습니다. 신청은 오는 13일까지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세입자 퇴거 유예 조처가 오는 6월 말까지 3개월 더 연장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복용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 법안을 마련합니다. 에리카 세텔레이 시장이 LA 시정부에서 고용평등과 차별 방지를 명시하고 처벌 규정도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LA 총영사관이 민원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전자 예약 가능 인원수를 점차 확대하는 등 효율적인 민원 업무 처리에 나섭니다. 그동안 산불 피해로 일반인들의 접근이 금지됐었던 엔젤레스 내셔널 포레스트가 오늘부터 오픈됩니다. 뉴욕 퀸즈의 한 피자 가게를 운영했던 부자가 강도 상해 피해를 당한 60대 한인 여성을 구하려다 흉기에 9차례나 찔려 중상을 입은 사실이 알려져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기다리던 50대 한인 남성이 구치소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에 따른 유가 상승을 잡기 위해 6개월간 사상 최대 규모의 비축유를 방출하기로 했습니다. 추가 제재도 내놨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에 포위되어 있는 마리우폴의 민간인을 대피시키기 위해서 버스를 급파했지만 러시아군이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미 국방부는 이번 전쟁이 한동안은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시작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 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면서 개선 조처를 촉구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20년 연속 채택했습니다. 한국 경남 사천에서 공군 훈련기 2대가 공중에서 충돌한 뒤 추락했습니다. 학생과 조종사 등 4명이 비상탈출했지만 순직했고 비행기 잔해가 떨어져 민가도 피해를 봤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그동안 보수정당 출신의 대통령은 찾지 않았던 제주 4.3 추념식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대표 선임을 두고 청와대와 인수위원회는 여전히 날선 반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조추첨이 오늘 오전 9시 카타르에서 열립니다. 한국은 3포트에 미국은 2포트에 배정돼 있습니다. LA 레이커스가 유타와의 경기에서 109대 121로 패했고 LA 클리퍼스도 시카고 컵스와의 연장전 끝에 130대 135로 역시 패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현재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15.5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맑겠고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69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4월 1일 금요일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입니다.
That's it. Just your fair share. And no one can argue that 20% for a billionaire is unfair. Here's what this adds up to. We're going to continue to create jobs, bring down the cost for families, and rein in deficits left by 바이든 대통령이 현재 백악관에서 경제 상황에 대해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크게 된 것, 그리고 실업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 이런 것 등에 대해서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브레이킹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이 끝나는 대로 정리해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가 오는 6월 말까지 3개월 더 연장됐습니다. 세입자들 숨통이 트였습니다.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주의회가 31일 세입자 퇴거 유예 조처를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토록 하는 긴급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주정부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들에게 렌트비 보조금을 배분하는 데 3개월의 시간 여유를 갖게 됐습니다. 가주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렌트비가 밀린 세입자들에게 렌트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지만 업무 과부하로 인해 아직까지 많은 수혜 대상자들이 정부로부터 렌트비 지원금을 배당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의회는 렌트비 지원금을 신청했지만 더딘 절차로 인해 아직까지 보조금을 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퇴거를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퇴거 유예 조처를 6월 말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주의회가 통과시킨 긴급법안은 휴가 중인 뉴섬 주지사를 대신해 업무를 대응하고 있는 엘레니 칸나스키 부지사에게 전달됐습니다. 가주의 퇴거 유예 조처는 당초 4월 1일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주의회는 유예 조처 만료를 하루 남긴 상황에서 연장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렌트비가 미납된 가주의 모든 세입자들이 이번 연장안으로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3월 31일에 마감된 가주의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원금을 기다리는 세입자들이 연장안의 수혜 대상입니다. 가주는 연방정부로부터 투입된 52억 달러의 재원을 가지고 지난해부터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 신청을 받아왔습니다. 그동안 주정부는 50만 6,796개의 신청서를 접수했는데 현재까지 접수된 신청자 중에 절반에 채 못 미치는 주민들에게 지원금이 전달됐습니다. 신청자들은 1인당 평균 11,443달러의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정부는 아직 25억 달러의 렌트비 지원금을 더 배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연호입니다. 무작위로 선정한 주민들에게 월 $1,000씩 3년간 지원하는 LA 카운티 기본소득보장 프로그램의 신청 접수가 어제 시작된 가운데 한인들의 신청과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LA 한인회는 어제 하루 동안에만 30여 명의 방문에 신청을 마쳤고 150여 명이 전화로 문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은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고 관련 정보도 자세히 안내돼 있습니다. 신청 자격으로는 LA 카운티에 거주 18세 이상 주민이며 LA 카운티의 중간 소득 기준 120% 이하 가정입니다. 1인 가족의 경우에는 100% 이하여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다른 기본소득 보장 프로그램 수혜자가 아니어야 하며 가정당 1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의 경우에는 1인 가구가 $56,000, 2인 가구는 $76,000, 3인 가구는 $86,400, 4인 가구는 $96,000 이하입니다. LA 한인회에서는 4일부터 6일까지 3일 동안은 다른 민원 사항은 모두 중단한 채 이 기본소득 보장 프로그램만 지원하게 됩니다. 에릭 카세트 LA 시장이 LA 시정부에서 고용평등과 차별 방지를 명시하고 처벌 규정도 강화한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새 행정명령에 따라 LA시는 노조와 협력, 인종, 성, 나이, 장애자 등에 대한 차별 방지 정책을 새로 도입했습니다. LA시 의회도 앞서 LA 직장 평등 정책 권고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매년 약물 중독 사망이 증가하는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복용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 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는 펜타닐을 비롯한 오피오이드 마약 진통제를 불법으로 유통할 경우에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상정된 것입니다.
해당 법안은 펜타닐을 유포한 사람을 대상으로는 20년형을 구형하고 오피오이드를 2g 이상 소지한 사람의 경우에는 중범죄 혐의를 받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센터에 따르면 2020년 4월부터 2022년 4월까지 1년 동안 미 전역에서 이 오피오이드 남용 사망 피해자가 10만 명 이상에 달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도 2020년 한 해 동안 3,946명이 펜타닐로 인해 사망했고 LA 카운티의 경우 팬데믹 사태가 발생한 후 첫 5개월간 이 오피오이드 남용 관련 사망자 수가 그 전해에 비해서 무려 48% 급증한 바 있습니다. LA 일대의 고가 롤렉스 시계를 비롯한 명품 시계를 노리는 강절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LA 경찰국이 한인 및 주민들에게 강력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LAPD는 고급 시계와 보석만을 노리는 강도단을 현재 수사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LAPD는 지난주에만 명품 시계를 노린 강절도 사건이 5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롤렉스 등 고급 시계를 노리는 이 강절도 범죄는 지난해부터 사실 빈번하게 발생해왔습니다. 지난해 11월 한인타운 올림픽 블루버드 선상의 한 한식당 앞에서 한인 부부가 강도단으로부터 금품을 갈취당하고 총격 협박을 당하는 사건도 벌어진 바 있습니다. 당시 히스패닉 남성으로 추정되는 용의자 2명이 한인 부부에게 반자동 권총을 겨누며 금품을 요구했고 고가의 롤렉스 시계와 명품 핸드백, 스마트폰 등을 강탈해 탈환한 바 있습니다. 이같이 명품 시계, 핸드백, 주얼리 등을 노리는 강절도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자 경찰국은 주민들에게 외출 시 범죄의 타겟이 될 수 있는 고가 제품 착용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안전을 위해 강도들에게 절대 반항하지 말 것도 당부했습니다. 스웨덴 가구 제조기업인 아이키아가 헌가구를 반납하면 그만큼 현금으로 돌려주는 프로그램을 전면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아이키아는 지난해 여름 미국 내 37개 점포에서 실시했던 바이백 앤 리셀 프로그램을 오늘 4월 1일부터 영구화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다만 바이백 앤 리셀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물품은 완전한 조립 상태에서 고장나지 않고 재기능을 발휘하는 개인용 아이키아 가구에 적용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수정이 되거나 변경된 품목은 포함되지 않고 또 아이키아 이외의 제품이라 또 아이키아의 침대, 소파, 매트리스, 가정용 액세서리, 가죽 제품, 조명기구와 서랍장은 여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이키아는 참가 매장에서 각 물품의 상태와 연식, 기능을 점검할 예정이고 합격 시에 매장 크레딧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엔젤레스 내셔널 포레스트가 오늘부터 다시 개방됩니다. 개방되는 곳은 일반인들의 접근이 금지됐던 이 지난 2020년 대형 산불인 밥캣 파이어가 일어났던 그 지역입니다. 엔젤레스 내셔널 포레스트는 밥캣 파이어 당시 11만 5천여 에이커가 전소됐고 14만 3천여 에이커에 달하는 면적을 폐쇄한 바 있습니다. 이 공공안전 산림 보호를 위해서 폐쇄를 했었죠. 그리고 2년이 지난 오늘 사람들에게 재개방되는 것입니다. 탐 토레스 엔젤레스 내셔널 포레스트 슈퍼바이저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기다려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시민들의 인내심 덕분에 공공안전, 산림보호 등의 조치가 가능했다고 오늘 발표한 공식 성명문을 통해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LA 총영사관이 민원 서비스의 개선을 위해서 전자 예약 가능 인원 수를 점차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예약 없이 방문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안내하면서 민원인들의 참고를 당부했고 온라인 안내와 홍보도 적극 시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LA 총영사관은 현재 전자예약제의 경우 약 2주 정도 대기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4일부터 하루 민원 소화 인원을 5명씩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LA 총영사관은 앞으로도 민원 소화 인원을 추가로 5명 늘리면서 점차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LA 총영사관을 예약 없이 방문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모르는 민원인이 많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웹사이트 영사 분야 업데이트와 유튜브나 SNS를 통한 안내와 홍보도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스카 시상식 도중 코미디언 크리스 락을 폭행했던 윌 스미스를 체포하는 방안을 경찰이 검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크리스 락의 반대로 실제 체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오스카 시상식에서 LAPD는 현장에서 윌 스미스를 체포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카데미 시상식 무대를 연출한 월 패커는 굿모닝 아메리카와의 인터뷰에서 경찰은 윌 스미스를 체포할 준비가 돼 있다며 체포 의사를 밝혔지만 크리스 락이 고발을 거부해 행동에 옮겨지지 않은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소동 이후 윌 스미스는 나무 주연상을 받기도 했고 수상 소감에서 주최 측과 참석자들에게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스미스의 돌발 행동 직후 오스카상을 주관하는 영화예술 아카데미는 퇴장을 요구했지만 또 이를 거부했다는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현재 징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게임 쇼인 일렉트로닉 엔터테인먼트 엑스포 이뚜리 행사가 공식적으로 취소됐습니다. 이뚜리를 주관하는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협회는 어제 성명을 내고 대면 행사에 이어서 온라인 행사인 디지털 쇼케이스도 올해는 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SA는 오는 6월 LA에 이뚜리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1월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면서 대면 행사 계획을 취소했는데 어제는 온라인 행사 방침까지 철회한 것입니다. 한편 ESA는 올해 행사를 건너뛰는 대신에 내년 행사에는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미 노인회의에서 제공하는 시니어와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음식 배급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한미 노인회는 세컨 하베스트 푸드뱅크 오브 오렌지 카운티와 커뮤니티 액션 파트너십의 지원을 받아 매달 2차례에 걸쳐서 무료로 식품을 배급 중입니다. 한미 노인회에서 하는 이 세컨 하베스트 푸드뱅크 오브 오렌지 카운티는 매월 둘째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200명에게 무료 식품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또 매달 마지막 수요일 오전 9시부터 커뮤니티 액션 파트너십의 지원을 받아서 선착순 220명의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푸드를 배급하고 있습니다. 이 노인회 측에서는 서비스를 받으려면 당일 현장에 와서 번호표를 받으면 된다며 본인이 직접 와서 식료품을 픽업해야 한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매주 한인사회 최대 보험 에이전시인 천하보험사가 4월 1일 오늘 세계 5위 보험 브로커인 이 헙 인터내셔널과 공식 합병하게 됩니다. 이번 합병으로 천하보험은 직원 수 14,000명 그리고 북미 지역에만 500개 가까운 지점을 두는 글로벌 보험 브로커사의 미주 한인시장을 담당하는 헙 천하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양측은 상호의 합의에 따라서 이 합병에 따른 인수가 등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허브는 한인 시장의 특성과 한인 사회 문화 그리고 언어 등을 앞으로의 시장 확대를 위한 마케팅 전략에 충분히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천하보험 직원들은 합병 이후에도 변함없이 현재 맡은 업무와 고객 서비스를 이어가게 돼서 고객 관리에 전혀 차질이 없으며 박기용 대표 역시 계속 대표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입학률이 3.2%로 떨어졌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이 아이비 대학의 합격자가 발표되고 있는데 하버드 대학은 1,954명에게 합격을 통보했습니다. 올 가을 학기 지원자 수 6만 1,000명이 몰려 지난해보다 7%가 늘었는데 합격률은 지난해 3.4%에서 3.2%로 떨어졌습니다. 합격자 중 아시안 학생은 27.8%로 지난해와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오픈뱅크가 고객들의 따뜻한 성원에 힘입어 세리토스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큰 나눔 실천의 앞장서는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맥도날드에서 소세지나 치킨 맥그리 들리즈로 여러분의 아침을 열어보십시오. 맥도날드 제공으로 4월 1일 금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4월의 첫날을 맞은 오늘 남가주 어제와는 다른 날씨입니다. 점차 구름이 걷히며 맑은 하늘 드러내겠고 낮 기온도 어제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높아져서 한결 온화하게 느껴지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에 일요일 하루는 부분적으로 구름이 좀 늘어나겠습니다. 한편 다음 주에는 또 한 차례 한여름 날씨 예고돼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평년 기온으로 시작을 하지만 다음 날 화요일의 낮 기온은 전날보다 7, 8도가량 뛰어오르기 시작해서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90도 내외까지 이상 고온 현상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근 남가주의 낮 기온은 한 줄 사이로 오르락 내리락 반복하면서 보다 심한 환절기 맞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69도, 밤 최저 기온 54도 예상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도, 55도, 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73도, 52도, 해안 지역은 62도, 54도 되겠습니다. 한국 오늘도 전국이 맑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33도, 낮 최고 기온 57도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맥도날드에서 소세지나 치킨 맥그리들리지로 여러분의 아침을 열어보십시오.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라디오 소울 모닝 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110번 노을선상입니다. 슬라우슨 에비뉴로 내리는 지점 익스프레스 레인에 고장 차량 한 대 멈춰 있습니다. 10번 웨스트 선상 페어플렉스 드라이버와 만나는 지점 2종 추돌 사고 있습니다. 91번 웨스트 선상 파이어니어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모터사이클과 관련된 3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605 노을선상 60번 프리웨이와 만나는 지점 히든런 사고 있습니다. 5번 노을선상입니다. 파이어니어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4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10번 노을선상 슬라우슨 에비뉴로 내리는 지점 이 고장 차량 한 대 멈춰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소울 모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LA 카운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많이 나아졌죠. 그래도 카운티 보건국은 스텔스 오미크론의 감염은 늘어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이 31일 온라인으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오미크론 하위 변종 BA.2의 카운티 내 전파 상황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안심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경고했습니다. 바바라 페러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카운티 내에서 BA.2의 감염 사례가 속출하면서 현재 확인된 변이들 중에서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2일로 끝나는 한 주간 카운티 내 코로나 감염 사례 중 32%가 BA.2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5일로 끝난 한 주간 카운티 내 BA.2의 감염 사례는 16.7%였는데 이 수치는 그 전주의 6.3%의 감염 사례와 비교해 폭증한 수치입니다. 페로 국장은 카운티 내에서 오미크론 변이 감염 사례가 여전히 우수의 종이지만 BA.2의 감염 사례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전했습니다. With this measure, because we have 32% of recently sequenced samples in LA County identified as BA.2, and remember BA.2 is designated subvariant of concern. 페로 국장은 코로나 검사가 2주 전 사례를 반영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카운티 내 실제 BA.2 감염 사례는 현재 드러난 수치보다 더 높을 것으로 지적했습니다. BA.2의 감염 사례가 증가 추세에 있지만 아직까지는 비상 상황까지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While we're not yet seeing an increase in cases or hospitalizations in LA County, given the increased risk for spread of BA.2, it is important that we take steps now to maximize protection against spread. 한편 페로 국장은 주민들에게 아직 팬데믹 상황이 종료된 것이 아니라며 카운티 주민들에게 백신을 비롯한 부스터샷 접종을 독려했습니다. 특히 백신 접종을 마쳤음에도 부스터샷을 접종하지 않은 주민들의 수 또한 상당하다며 해당 주민들이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1차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주민들 또한 상당하다며 백신 접종을 한시라도 빨리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LA 카운티는 이번 주 들어 50세 이상 주민들에게 2차 부스터샷 접종을 개시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4월 1일인 오늘부터 해외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한국으로 입국하는 사람은 자가격리가 면제됩니다.
그동안 한국 방역당국은 신종 변이의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서 각국의 발생 위험도 등을 모니터링해서 매달 격리 면제 제외 국가를 지정해 왔습니다. 격리 면제 제외 국가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7일간 격리해야 했지만 방역당국은 오늘 격리 면제 제외국 기준 계획을 처리하기로 했고 국가별 위험도 분석과 해외 유입 확진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번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결정에 따라 4월 1일 오늘부터는 해외 입국자는 어떤 국가에서 출발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예방접종을 완료했다면 자가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한편 접종 완료자로는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180일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또는 부스터샷인 3차 접종자에 한합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한국이 한국 시간 4일부터 2주간 사적 모임 최대 인원을 최대 10명으로 늘립니다. 그리고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도 11시에서 자정까지로 완화됩니다. 또 이 기간 동안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이 확연히 감소세로 전환하면 실내 마스크 착용 등 핵심 수칙을 제외한 모든 방역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사, 집회 등 나머지 방역 수칙은 현행 그대로 적용됩니다. 2주간 유행이 확연히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 환자와 의료 체계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이면 실내 마스크 착용 등 핵심 수칙을 제외한 영업시간, 사적 모임, 대규모 행사 등 모든 조치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2주 뒤에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방역 전면 완화를 시사했습니다. 코로나를 풍토병으로 관리하는 엔데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 해외 신문들도 한국을 엔데믹으로 전환하는 첫 국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꼽았습니다. 어떤 점 때문일까요? 영업시간과 모임 인원을 제한하는 거리 두기가 완화되고 감염병 전담병원이 도맡던 코로나 대응도 일반 의료체계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30만 명 안팎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감염 통제보다는 일상 회복에 초점을 둔 방역 정책으로 현재 전환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국민 4명 가운데 1명이 감염 이력을 갖고 있을 정도로 누적 확진자가 급증했지만 높은 백신 접종률과 오미크론의 낮은 치명률로 인해 확진 규모 대비 피해가 크지 않다는 점에 주목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이 같은 한국 상황에 대해서 외신은 코로나를 엔데믹으로 전환해 관리하는 첫 국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현재 1급 감염병인 코로나를 2급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결핵이나 홍역이 속해 있는 2급 감염병이 된다면 음압병실 격리나 치료비 지원 체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변화에도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해 확진자에게 부여되는 자가격리 의무는 최후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한국 정부는 일상 회복을 위해서 앞으로 2주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위중증, 사망 피해 최소화와 함께 의료체계의 안정적 관리를 최대의 과제로 꼽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염에는 바이러스가 된 인간 혈액세포 크기의 침방울 하나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잠복기도 짧아 감염 이틀 후부터 7일 정도 바이러스를 방출하면서 증상이 없어도 내뿜는 바이러스 양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N은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추 박사팀이 많은 논란 속에 진행한 코로나 바이러스 고위 감염 실험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결과를 내놨다며 이 연구로 고위 감염 실험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수그러들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연구팀은 지난해 3월 18세에서 30세 건강한 자원자들을 모집해 실시한 코로나 바이러스 고위 감염 연구 결과를 내놓은 것입니다. 이 네이처 메디슨 의학저널에 발표했습니다. 다양한 안전조치를 갖추고 실시됐지만 사람에게 바이러스나 병원체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고의로 주입한다는 점에서 시작부터 논란이 됐었습니다. 참가자들은 길고 가는 튜브를 이용해 원조 코로나 바이러스가 든 작은 액체 방울을 코 속에 주입하고 2주일간 하루 24시간 음압병실에서 감염 여부와 증상 등을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참여자 절반 정도인 18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추 박사는 실험 참가자 중 감염이 폐에 영향을 미친 경우는 한 명도 없었다며 그들은 젊고 주입된 바이러스 양이 적었기 때문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감염 후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도 내뿜는 바이러스 양은 상당히 많았으며
무증상 감염자도 많은 양의 바이러스를 방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콩대 연구진은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가 아동에게 독감보다 무려 7배나 치명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콩대 연구진은 지난 2월 입원한 어린이 코로나 환자 1,147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들 어린이 환자 중 4명이 사망했는데 1명은 건강했고 3명은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였습니다. 연구진은 어린이 환자 중에 일부는 상당히 아팠고 이것은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은 탓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많은 어린이 환자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고 부연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연구진은 이와 함께 오미크론 변이가 어린이 환자의 중추신경계를 공격해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며 급성 괴사성 뇌염과 열성 경련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합병증은 실제 오미크론 변이 감염 환자의 치명률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어린이 환자는 면역 체계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같은 합병증에 더 취약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개선 조치를 촉구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4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인권이사회는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49차 회의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결의했습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의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올해까지 20년 연속 채택되고 있습니다. 표결조차도 없이 2016년부터는 그냥 합의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시작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4년 전에 폭파한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 작업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한국 정부의 관측과도 일치한 분석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CNN은 북한이 최근 함경북도 길주군의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갱도 굴착과 건설 활동을 다시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5명의 미 당국자를 인용해 핵실험 재개를 위해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 당국자는 핵실험이 얼마나 빨리 가능할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면서 복구 활동의 속도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 작업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우리 정부 관측과 일치하는 분석입니다. 북한은 지난 2018년 5월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발사 중지를 결정하고 한국을 포함해 5개국 외신을 초청해 풍계리 핵실험장 일부 갱도를 폭파하는 장면까지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올해 들어 잇따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선 데 이어 지난달 24일에는 ICBM 시험 발사까지 재개했습니다. 미 국가정보국 DNI는 지난달 7일 공개한 연례 위협평가 보고서에서 북한이 올해 핵실험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이 조만간 추가 도발에 나설 수 있다며 ICBM의 추가 발사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방부는 군사적 대응 조치로 전략폭격기 비행이나 전함 항해와 훈련 강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CNN은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은 미국과 협의 중에 있으며 결정이 이루어진다면 무력 시위가 될 수도 있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우리 국방부는 최근 국회 국방위에서 북한이 ICBM 도발을 다시 감행할 경우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포함해 한미가 공동으로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YTN 강소목입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동부가 공개한 3월 고용 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비농업 일자리가 43만 1000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업률은 전월 3.8%에서 3.6%로 떨어져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직전에 기록한 50년 만의 최저치 3.5%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기업조사와 가계조사를 각각 실시해 고용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비농업 일자리 변동은 통상 기업조사 결과를 더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8% 가까이 급등하는 가운데 노동자들의 임금도 빠르게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월보다 0.4%, 전년 동월보다는 5.6%가 가까이 올랐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상승폭은 1980년 초반 이후 거의 40년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고용시장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전 수준에 가깝게 회복되고 인플레이션이 커질 수 있다는 결과는 기준금리 인상에 착수한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행보에 채찍질을 가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둠에 따라서 통상적 인상폭의 2배인 0.5%포인트 금리 인상 전망이 시장에서 대세가 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주요 투자은행들은 최근 들어 연준이 5월 FOMC 회의를 포함해서 올해 중에 0.5%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한 차례 이상 실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대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올리기 때문에 0.5%포인트 인상은 이례적 행보로 간주됩니다. 이처럼 투자은행들이 0.5%포인트 인상 쪽으로 시각을 조정한 것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불을 지폈다고 신문은 설명합니다. 파월 의장은 지난달 21일 좀 더 공격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앞으로 한 번 또는 여러 번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넘게 인상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비슷한 취지의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도 현재 이어지고 있습니다. 빠르게 오르는 모기지조차도 미국의 집값 과열을 진정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뉴욕타임즈가 진단했습니다. 평상시에는 모기지 금리가 오르면 집값 진정에 도움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 뉴욕타임즈의 우려입니다. 금리 인상, 집값 동시에 오르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현상을 설명하는 첫 번째 요인은 높은 물가 상승률과 주택 렌트비의 동반 상승입니다. 잠재적인 주택 수요자들로서는 집을 빌린다는 대안이 덜 매력적인 옵션이 됐다는 것입니다. 40년 만에 최대폭 물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당장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게 치솟는 물가, 치솟는 렌트비로부터 자신을 경제적으로 보호하는 좋은 수단이 된다라는 게 뉴욕타임즈의 설명입니다. 모기지 금리는 4.67%를 찍고 있지만 연 8%에 육박하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이 정도 이자율로 30년 고정금리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게 오히려 이익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인플레이션 때 부동산이 주식이나 예금보다 더 나은 투자 수단이었다는 역사적인 경험도 수요자들의 매수 결정을 부추기는 요소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서 미국의 동남부, 즉 선벨트로 속속 이동하고 있다고 팍스 비즈니스가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아리조나에서 텍사스, 노스캐롤라이나 이르기까지 선벨트 지역이 미국 기업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북위 37도 이남의 남부 지역을 지칭하는 이 선벨트 지역은 따뜻한 기후에 비교적 집값과 세금이 저렴하고 특히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원격 근무가 늘면서 기업들은 비싼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뉴욕 등에서 이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삼성전자도 텍사스에 파운드리 제2공장을 짓고 있고 테슬라도 텍사스 오스틴 공장 가동을 앞두고 있으며 휴렛 패커드 이 엔터프라이즈인 HPE도 텍사스행을 택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기업들이 텍사스로 이동하면서 텍사스의 주택 시장 역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 수요가 공급을 크게 웃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에 따른 유가 상승을 잡기 위해 6개월간 사상 최대 규모의 비축유를 방출하기로 했습니다. 또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도 내놨는데 최대 반도체 생산 업체를 포함해 항공과 해운, 전자 분야 기업과 개인이 대상입니다. YTN입니다.
오펙과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5월부터 하루 42만 2천 배럴을 증산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40만 배럴보다 소폭 늘어난 양입니다. 미국과 영국 등 서방이 요구한 증산에 생색만 낸 셈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 당시 전체 감산 규모인 580만 배럴을 고려하면 늘린 것도 아니어서 고공행진을 하는 유가를 잡기에는 턱없는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전략 비축유를 사상 최대 규모로 방출하기로 했습니다. 6개월 동안 하루 100만 배럴입니다. This is a wartime bridge to increase oil supply until production ramps up later this year. And it is by far the largest release of our national reserve in our history. It will provide historic amount of supply for a historic amount of time. 또 미국 내 원유 시추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석유 시추용 공공부지를 임대하고도 생산하지 않는 땅에는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여기에 클린 에너지로의 전환을 서둘러 전기차 배터리 등 생산에 필요한 필수 광물 증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Ultimately, we and the whole world need to reduce our dependence on fossil fuels altogether. We need to choose long-term security over energy and climate vulnerability. 러시아에 대한 제재도 추가로 내놨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최대 반도체 생산업체 미크론을 포함해 초소형 전자부품 최대 수출업체 등 21개 기업과 관계자 13명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미국 등 서방의 제재가 이처럼 확대되고 있지만 러시아의 상위 20대 부호 가운데 절반가량은 아직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유럽이 머뭇거리기 때문인데 러시아가 쥐고 있는 천연가스와 석유가 방패 역할을 한다는 분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나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어제 LA 레이커스가 유타 재즈와의 원정 경기에서 109대 122로 패했습니다. 4연패입니다. 31승 45패가 된 레이커스는 서부 컨퍼런스 11위로 밀려나서 10위까지 진출하는 플레인 토너먼트 출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지금 10위, 11위 지금 샌안토니오 스퍼스와 순위를 놓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이죠. 레이커스에서 어제 러셀 웨스트브룩이 24득점, 드와이트 하워드가 21득점 올렸지만 르브론 제임스 여전히 발목 부상으로 빠져있는 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 르브론 제임스가 팀 승리를 이끌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이렇게 부상으로 경기를 몇 경기씩 결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LA 클리퍼스도 어제 시카고 불스와의 경기에서 130대 135로 패했습니다. 하지만 LA 클리퍼스는 이 플레이인 토너먼트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것은 어제 패했지만 확정을 지었습니다. LA 레이커스가 과연 올 시즌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놨는데 플레이오프에 진출하지 못하게 된다면 여러 사람이 질타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의 카타르 월드컵 16강행을 좌우할 본선 조 추첨식이 잠시 뒤인 이곳 LA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열립니다.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에 오른 한국 축구대표님의 상대들이 어떻게 결정될지 관심입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각국의 희비가 엇갈릴 행사장 주변에 각 나라 방송사들의 장비가 빼곡합니다. 전 세계가 긴장과 설렘 속에 운명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벤투 감독은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Then check what will happen in the draw. We cannot choose the opponents that we are going to play. 조추첨은 지금까지 본선행이 확정된 29개 나라를 피파 랭킹 순으로 4개 그룹으로 나눕니다. 랭킹 29위의 우리나라는 이란, 폴란드, 일본 등과 함께 3그룹에 포함됐습니다. 대륙별 암대 원칙에 따라 유럽을 제외한 나머지 대륙은 같은 조에 배치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1그룹의 랭킹 1위 브라질, 2그룹의 독일이나 네덜란드, 최대 변수가 될 4그룹에서 카메룬, 캐나다 등을 만나면 죽음의 조가 됩니다. 그나마 1그룹에선 잉글랜드, 2그룹에선 미국이나 스위스, 4그룹에선 에콰도르와 같은 조가 되는 게 우리에겐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 벤투 감독은 본선에서 조국 포르투갈을 만나더라도 프로답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f you talk about the sports aspect, we will do the same then against other opponents. The professionalism must be in every moment.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시선이 도하로 쏠리는 가운데 벤투호의 카타르 여정이 험난할지 수월할지 3시간 뒤면 결정됩니다. 도하에서 KBS 뉴스 박주미입니다. 현재 이 팜스프링 인근 렌초 미라지에서는 쉐브론 챔피언십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건 또 무슨 대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나비스코 챔피언십, 에나 챔피언십, 그리고 올해부터는 쉐브론 챔피언십인데 이 렌초 미라지에서 열리는 LPGA 투어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그 연못에 뛰어드는 그 세레머니, 승리자 세레머니도 올해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오래간만에 찾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현재 2라운드가 막 시작됐습니다. 2라운드가 막 시작된 가운데 호주의 이민지 선수, 그리고 미국의 제니퍼 쿱초, 그리고 이 태국의 선수 3명이 6언더파 공동 선두로 현재 2라운드 경기 치르고 아니면 대기 중에 있습니다. 애니박 선수가 4언더파 공동 5위에 포진되어 있고요. 리디아고 선수가 4언더파 공동 5위에 역시 포진되어 있습니다. 한국 국적의 선수는 에미양 선수가 2언더파 공동 16위로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2년 4월 1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